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이 시승기는 가고서고 막히는 길을 주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컨텐츠입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이후 세 번째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기아 더 뉴 레이입니다. 뭔가 좀 거창하죠.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제가 퇴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말 감사하게도 일정이 많아서 제가 바빠가지고 주말에 부득이하게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일반 도로기 때문에 좀 막히고 또 신호도 계속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본편 시승기를 촬영했었던 그 주행 환경하고 좀 다르긴 해요. 실제로 퇴근길하고 거의 엇비슷한 도로 환경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이가 좀 이제 사골의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실제로도 이게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어? 라고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 2026 레이를 보기 전에 일단 레이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레이는 한국 전용 모델이잖아요. 내수시장 전용 모델. 그래가지고 이게 2011년에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뭐 조금 바꿔가지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7년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때 약간의 에이다스 보강되고 디자인 살짝 바뀌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022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모양으로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뭔가 연대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 페이스리프트 이후 또 이제 세 번째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24년식, 25년식, 26년식이 있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26년식 사양입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되면서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이냐. 대다수의 차량들이 연식 변경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바뀔까요? 맞습니다. 바로 옵션의 기본화가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아 더 뉴 레이도 좀 기본화된 옵션의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트림은 총 4가지인데 저는 참고로 중하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프레스티지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디 기본 트림에서 기본화된 옵션이 조금 많은데 일단 4.2인치 클러스터, 이게 기존에는 깡통은 바늘 게이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의 디지털 타입으로 보이는 형식의 4.2인치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외에 에이다스 항목이 살짝 좋아졌습니다. 가령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기본화가 되면서 조금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고, 이외에도 뭐 후석 승객 알림이라든지 뭐 하이빔 보조 이런 것들도 좀 조금씩 기본화된 품목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본 트림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핸들, 혹시 이거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핸들 우측에 기존에는 이게 옵션을 넣어야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깡통을 구매를 하더라도 크루즈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 컨트롤 하면은 보통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잖아요. 설정을 했을 경우에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을 해주고,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알아서 엑셀레이터 밟아주고, 알아서 막 차선 보조, 핸들 보조 막 이런 거 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 속도로만 갑니다. 그 속도로만 가요. 그래서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의외로 또 유용합니다. 물론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화가 되었다는 게 2026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크게 변한 건 없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인기 트림의 시그니처가 있는데 걔도 에이다스 항목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이 2025년식 대비 평균적으로 80만 원 정도가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아 더 뉴 레이 2026년식은 1,49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뭔가 이제 가격도 오르고 좀 약간 아쉬울 수 있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중고차를 제외하고 신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는 승용 기준으로는 경차인 모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제가 타고 있는 레이예요. 그리고 의외로 캐스퍼는 뭐 안전 사양이라든지 옵션이 조금 많아서 그런지 한 몇만 원? 좀 더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레이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물품을 사든 간에 뭐 진짜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러니까 무언가의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산품은 있잖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비례합니다. 즉 저렴한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비싼 거는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 접근성으로는 여전히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레이를 며칠간 타고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럴 거예요. 홍씨님 혹시 레이 내돈내산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이게 공간 효율, 뭐 덩치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 이외의 것은 솔직히 말하면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또 여기가 노면이 진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땜빵에 크랙에 거의 오프로드에 뺨치는 그런 수준의 노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이 노면의 막 우둘투둘한 그런 노면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승객,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 타고 있거든요. 운전자에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서스펜션이 이러한 잔진동과 충격들을 충분히 흡수를 못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있잖아요. 운전 피로도로 고스란히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이 안 좋아요. 오늘도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하체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일을 계속 타고 다니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당연히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수준이에요. 저렴하니까, 저렴한데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매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 리뷰어잖아요. 자동차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겉에서 보는 거 외에도 이 차량을 내가 실제 소유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 뭐 주행감, 뭐 승차감, 뭐 정숙성, 연비, 뭐 기타 옵션, 편의 옵션, 에이다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항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리뷰어 입장에서 레이는 방지턱이었어요. 방지턱.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리뷰어 입장에서 레이는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차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게 산을 가로지르는 길이라서 방지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여기 꽃 보이시나요? 벚꽃이랑 개나리가 너무 예뻐요. 갑자기 꽃 구경. 여러분들과 이런 예쁜 코스로 드라이브를 같이 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다 태우려면 제가 버스를 아마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대형 면허도 있고 버스도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홍씨.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 방직턱도 재밌어요. 약간 카트를 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혹시 카트 타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마트에서 장 볼 때 쓰는 카트 말고 이제 막 약간 관광지 그런 데 가면은 카트 뭐 이렇게 연습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카트를 한번 타보시면 느낄 건데, 카트는 진짜 일반 이런 차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구동계, 뭐 조향계 이 정도 있는 차이라서 진짜 되게 불편합니다. 막 하체 막 되게 막 딱딱하고 막 살짝만 놓으면 이렇게 올라와도 그거 다 엉덩이로 막 덜컹덜컹 느껴지고, 그래서 카트하고 살짝 비슷해요, 주행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된다인 거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레이의 간단한 연대기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는 2011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26년이니까 15년 동안 사골에 이 정도의 사골도 없을 것 같아. 더 고와도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정도로 아주 착즙을 한 차량이 바로 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 살짝 바꾸고 뭐 에이다스라든지 옵션 기본화하고 뭐 편의 옵션 조금 더 추가시키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신차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뭐 파워트레인 이런 것도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니까 방지턱, 여기가 지금 연속된 방지턱 구간이라서 약간 월미도 온 것 같아요. 월미도 디스코 팡팡. 약간 코요테 노래를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아 입장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 사골이다 뭐다 하더라도 기아에서는 지금 경형, 그러니까 경차가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닝과 제가 타고 있는 레이. 근데 모닝보다 훨씬 잘 팔린다고 합니다, 레이가.
그래서 굳이 돈을 들이고 굳이 시간을 들이고 굳이 노력을 해서 세대 변경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인기 차종 잘 팔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기본화된 옵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런 도로 교통 뭐 이거 안전 규격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딱히 뭐 어긋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출시된 이후 15년째 사골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레이가 한번 제가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다른 차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국산차 하면은 대표적인 차량 아반떼가 있잖아요. 2011년이면은 그때 아반떼 뭐 나왔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5세대인 아반떼 MD가 팔렸던 시절입니다. 현행은 7세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올해 8세대 아반떼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는 5세대 이후 지금 현재 8세대, 5, 6, 7, 8, 지금 3세대가 변경이 될 동안 레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약간 정승 마냥.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가격 대비 또 나쁘지 않고, 솔직히 또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가진 경차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레이는 좀 연대기 역사가 나름 긴 차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많았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없기는 하지만 레이가 초기에는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터보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가 가속력이 그때 1세대 당시엔, 지금도 1세대구나. 초기형 당시에는 가속감이 진짜 정말 약간 육두문자가 나올락말락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터보 모델이 별도로 있었는데 뭐 판매 부진인가 뭔가 해가지고 금방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름값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 제가 왜 기름값 얘기를 하면 현재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레이도 한때는 하이브리드가 있었다. 다만 이게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바이퓨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스로 다니다가 가스가 다 썼어. 그러면은 그때 기름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퓨얼 파워트레인도 있었고, 에코 플러스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 변속기가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일찌감치 사라졌어요.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모델인 레이 전기차, 레이 EV도 있고, 또 벤 모델도 2인승이 있고 1인승이 있거든요. 1인승 같은 경우는 진짜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다 짐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도대체 누가 살까라고 의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벤 모델이라든지 레이를 많이 구매하는 게 이제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차 가격 자체가 저렴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혜택이 굉장히 많고, 뭐 톨게이트라든지 주차장을 갔을 때에도 다 할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서울 기준으로는 또 이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경차 자리는 항상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쏙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다. 즉 주차 스트레스도 덜합니다. 근데 실내 공간을 넓다 보니까 짐 다 때려 박을 수 있고 너무나도 효율적인 차량인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던 차량인데, 레이 캠핑카인 로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기반으로 이렇게 뒷자리가 캠핑카처럼 꾸며지거든요. 그리고 뭐 1열 시트, 운전석 시트도 이게 풀폴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 운전석 완전 진짜 시트가 완전 다 폴딩이 돼가지고 이 차체 공간을 이 앞유리부터 저 뒷유리까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막 수전?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전도 있고, 막 안쪽에 막 수납 공간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는 로디 캠핑카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모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활용성에 있어서는 레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풀체인지 없이 사골 아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차했다가 오르막을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요. 좀 RPM이 높게 치솟기는 합니다. 그래도 남들 가는 만큼 많이 뒤처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세대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두 번의 페이스 리프트와 계속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그게 쌓여서 최종적인 퀄리티가 초기형 레이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탈만한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날수록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이는 이거를 메인카로 타고 다니면은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세컨카로 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본카는 뭐 엄청 크거나 아니면 좀 약간 고급 비싼 그런 차를 타시고 서브카로는 레이를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레이를 고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그냥 막 타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체가 경차고 작다 보니까 아무리 좁은 길을 가더라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주차도 편안하고 여기 실내 공간도 넓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짐을 실더라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서브카로도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유턴존에 있는데 이 양 옆 차선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차가 막 휘청거려.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막 차가 휘청거려요. 살짝 좀 이런 다이내믹한 매력이 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맨날 편안한 차 타고 맨날 고급스럽고 뭐 우아하고 뭐 퍼포먼스 좋은 그런 차 타다가 간만에 이런 또 경차를 타면은 그 경차만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뭐랄까 마음이 편해요. 일단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이런 다이내믹한 날것 야생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 재밌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차를 구매를 하실 때 뭐 세금 혜택도 많고 할인도 많이 되고 뭐 주차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뭔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친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친환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다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막상 연비는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레이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km대가 나오는데요. 저처럼 약간 막히는 길 위주로 간다면은 연비가 리터당 10km, 11km 그 정도가 나옵니다. 연비가 아주 못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대하고 타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차가 뭔가 경형 뭔가 좀 효율적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연비가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모닝도 그렇고 캐스퍼도 그렇고 지금은 단종이 되어버린 마침 또 앞에 있네요. 스파크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비가 잘 안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 자체가 보통 3기통 엔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터보차저 없고 또 출력도 적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슬슬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RPM 높였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저처럼 혼자 타면은 조금 덜하기는 한데 만약에 막 4인, 5인 막 사람을 가득 싣고 다녀. 그러면은 그만큼 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연비가 안 나와 버립니다. 레이는 실내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어서 그런지 패밀리카로도 은근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가족을 다 태우고 다닌다면은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거를 조그만 엔진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RPM도 계속 막 고RPM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떻다? 연비가 안 나온다. 근데 앞에 모닝 바로 앞에는 스파크 저는 레이 약간 경차 3대장인데? 이거 뭐야? 이거 경차 모임 아니야? 제가 너무 귀여운 동호회 이름을 봤거든요? 은경이래요, 은경이.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은색 경차 모임. 그리고 최근에 민경이도 있대요. 민트색 경차 모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경차를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은경이, 민경이. 그럼 하얀 색깔 차량이면은 하얀 색깔 경차 모임. 하경인가?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넣으면은 나름 또 이렇게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인카 페이먼트, 뭐 펌프 레섹션 물론 이건 유선이긴 한데 조금 더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비 옵션은 추천드립니다. 이게 있는 게 진짜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여기에 폼 프로젝션만 무선이었어도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선이 있어야 돼요. 유선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음성인식을 사용을 해봤는데 은근하게 좀 괜찮은 퀄리티의 음성인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까?
나 배고파. 카카오톡 주문하기가 참 괜찮다던데요? 카카오톡 주문하기가 참 괜찮다던데요. 뭔가 이 지도 기준으로 맛집을 추천해 주지는 않네요. 오,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 피곤해.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나름 이렇게 답변을 해주긴 합니다. 좀 이렇게 음성인식이 퀄리티가 안 좋은 차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고 막 아예 제 말을 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더 뉴 기아 레이는 연속된 연식 변경과 약간의 이런 부분 변경을 거쳐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그래도 나름 쓸만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잘자잘한 이제 잡동사니 짐 많으신 분들도 레이를 타시면은 사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위에 루프부터 해가지고 뭐 실내에 잡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쪽에 막 그것도 있어요. 신발장. 별게 다 있다 보니까 진짜 자잘자잘한 잡동사니 많으신 분들은 또 의외로 편안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